네, 안녕하세요. 8월의 첫 번째 월요일 아침입니다. 데일리 라이브 2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죠. 김주현입니다. 지난주는 후반으로 가면서 시장의 하락 변동성이 좀 커졌던 게 신경이 쓰이긴 해요. 어떤 이슈들 안에서 시장 움직이고 있고 이번 주는 시장 방향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금요일장은 뭐 한국장도 그랬고 미국장도 그랬고 네, 아래로 좀 많이 움직였어요. 관련된 이야기 포함해서 오늘 시장 이슈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시총 4조 달러 클럽을 노크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더 생겼어요. 네, 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고요. 한국 시장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장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줬던 게 미국의 고용 관련한 내용이었어요. 상황 어떤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 시장 현재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시총 4조 클럽 엔비디아에 이어서 또 노크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역시 매그니피센트 7 내에 속해 있는 기업이에요. 뭐 마이크로소프트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7월 말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네. 그런데 이게 8월 이제 첫 들면서, 거래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냉각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죠. 뭐 일단 지난주에 발간한 보고서 기준으로 말씀 좀 드려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즈 뭐 그리고 애플, 아마존 이런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주에 다 실적 발표를 했고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아주 인상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월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한번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지난 목요일에 장중에 9% 이상 상승을 하면서 장중에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넘어가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4조 3천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 한 3조 9,700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이제 4조 달러에 근접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S&P 500의 시가총액이 대략 56조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뭐 엔비디아 이 단일 기업만 놓고 보면 일단 S&P 500 시총의 대략 한 7%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 미국의 GDP 같은 경우가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30조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면 전체 GDP 내에서 보더라도 한 13% 정도가 되죠. 그럼 단일 기업 하나가.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이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엔비디아와 거의 비슷한 수치가 되겠죠. 뭐 S&P 500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또는 GDP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시 단일 기업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재 미국 내에서 시가총액이 무려 4조 달러를 넘어가는 기업이 두 개가 생기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 여기에는 AI가 가장 큰 핵심 동력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해서 보면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엣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S&P 500 지수 자체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 그러니까 이미 직전 고점 수준까지 올라가는 고 있는 뭐 이미 신고가 랠리를 이제 펼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의 주가인데 이걸 추종하는 ETF가 있죠. 맥스라고 하는 이제 ETF가 있는데 이게 직전 고점 수준까지 와 있는 상황. 물론 이제 직전 고점 약간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제가 테크니컬하게 보면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직전 고점이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 저항의 직면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지난 금요일에 물론 고용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일단 고점에서 약간 또 꺾이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움직임을 좀 더 눈여겨보자라고 하는 거고 검정색 선은 뭐냐면 헬스케어 섹터 지수예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게 저희가 헬스케어 섹터인데 보면 알겠지만 지금 S&P 500 대비 상대 주가 지수인데요. 지금 저게 2000년 초반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 말인즉슨 S&P 500 대비 헬스케어 섹터의 성과 자체가 계속해서 언더퍼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주요 17개 제약사 CEO들한테 서한을 보냈죠. 약간 인하해라. 이 내용이 좀 직면해 있다 보니까 현재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S&P 500 대비로 보더라도 상당히 좀 주가 수준 자체가 퍼포먼스 자체가 좀 부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은 ETF의 가격으로 봤을 때 고점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은 건 뭐 여러 가지 이슈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구간까지 왔다라는 부분인 거고, 헬스케어 섹터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그렇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트를 짜실 때 뭐 이런 성질들도 좀 고려를 하시면 맞습니다. 어떨까라는 의견을 같이 주신 것 같아요. 미국 이야기 몇 가지 조금 더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일정 소개드리면서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일정들을 소개해드렸던 바 있어요. 그 가운데 재무부가 분기 자금 조달 계획을 공개할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혹시 뭐 변화된 내용이 있는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왜 이번에 이제 재무부에서 발표한 그 분기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경우도 보면 왜 중요했었냐면 일단 7월 초에 부채 한도 라인이, 그러니까 상한선이 5조 달러가 증액이 됐고, 네. 이제 그 이후에 발표되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얼마만큼의 부채를 시장에서 조달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이제 발표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사례가 2023년 6월에 한 번 있었죠. 네. 그 당시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 당시에도 부채 한도가 상향된 건 아니고 유예를 시켰죠. 유예를 시키자라고 하는 합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그 이후에 나왔던 재무부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니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낼 계획을 내놨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국채 시장의 발작을 일으키면서 중장기물 중심으로 해서 금리가 계속해서 우상향되는 모습. 그러다 보니 뭐 30년물이라든지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거의 5%를 상회하거나 근접해 가는. 그러다 보니 실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2023년 7월, 8월, 9월, 10월까지 이 3개월이 고점 S&P 500 기준으로 보면 고점 대비 거의 한 20% 이상 하락하는 이런 약세장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영향력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물론 3분기에 1조 70억 달러를 1조 70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전 4월 달에 나왔던 데이터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그 이전 2분기 한번 수치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 발행을 많이 못했어요. 맞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채 한도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솔직히 2분기에 발행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3분기에 증가한 분, 이걸 해보면 어떻게 보면 거의 쌤쌤이다. 두 분기 합치면 맞습니다. 그냥 그럭저럭이다라고 봐야겠네요.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 국채의 총량 자체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연간, 그러니까 올해 연간 발행하는 국채 물량만 보더라도 전년과 비교해 보면 대략 한 14%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채 금리가 상위로 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 공급 충격은 없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무부 같은 경우가 일단 중장기물 중심으로 해서 바이백과 관련한 이제 부분도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장기 금리를 다소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함께 내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금리가 위로 튀지 못하게끔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돋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후에 또 미국에서 2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공개됐어요. 요거는 또 서프라이즈한 수준이었는데 서프라이즈였죠. 여기에 일정 부분 착시가 있었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좀 짚고 넘어갈게요. 뭐 일단 2분기 GDP가 3%로 나왔고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착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에는 순수출이 있죠. 순수출과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와 관련한 민간 재고 부분에서 크게 좀 착시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관세 부과를 위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나온 이후에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 부과는 이번 주 8월 7일부터 발효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착시라고 하는 게 지난 1분기에는 오히려 0.5% 역성장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가장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순수출이었죠. 왜냐하면 관세가 그러니까 부과되기 전에 기업들이 미리 재고를 쌓아놓기 위해서 수입이
대규모로 증가하는 이제 모습으로 보였고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순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이제 기업들이 재고를 많이 늘리는 과정에서 민간 재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GDP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2분기에는 이게 정반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는 수입이 급감하면서 순수출이 GDP에 플러스 효과를 네. 냈고요. 오히려 기업들이 재고를 더 이상 쌓지 않으려고 하니까 민간 재고단의 투자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들의 재고 투자가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약간 상반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요인을 제거한 네. 요소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와 관련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네. 거죠. 그래서 GDP 내에서 보면 뭐 재고라든지 또는 순수출과 관련한 이 변동성을 제거한 순전히 오로지 이 소비와 관련한 부분만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소비와 관련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좀 둔화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가 미국 내 소비자들이 구매한 최종 구매 기준으로 네.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4개 분기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그러네요.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소비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 GDP의 약 70% 정도는 소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만약에 지금 이 소비와 관련한 부분이 지난 2분기 기준으로 보면 연관해 보면 1.2%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소비가 둔화되는 부분에서 미국 경제의 다운 사이클이 좀 시작될 수 있지 않나라는 네, 네. 시장의 일부 우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지난 금요일장은 사실 한국장의 낙폭이 뭐 여러 가지 특히 내부적인 이슈로 네. 인해서 굉장히 컸습니다. 다만 이제 월간으로 보면 6월도 그렇고 7월도 그렇고 한국장의 키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수급은 또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성을 그렇죠. 보였어요. 그걸 좀 짚어볼까요? 일단 6월, 7월만 놓고 보면 거의 뭐 외국인의 힘에 의해서 즉 이 힘이라고 하는 건 돈의 힘이죠. 네. 돈의 힘에 의해서 국내 증시가 상당히 글로벌 주요 증시내에서 보면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이제 8월 첫날이 되니까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외국인 매도 압력이 좀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지난 금요일에 보면 개인들이 거의 1조 3천억 이상 네. 순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6월과 7월 이 2달 동안에 약 9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거든요. 9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는데 이 중에 약 5조 6천억 정도는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네. 유입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외국인의 수급, 연간 누적 수급 상황을 반도체와 반도체 외로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 제외 업종은 이게 지금 국내 기준으로 보면 한 26개 업종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 뺀 나머지 25개 업종의 수급이 저 검정색 선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6월 달과 7월 이 흐름을 보면 6월, 7월 오면서 약간 수급이 빠졌다가 되돌아오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2달 전 맞아요. 그 정도 수치만큼이에요. 선이에요. 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지금 지난 4월 달 같은 경우에 연간 누적 수급이 외국인 누적 수급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다가 이제 불과 한 4개월 만에 다시금 플러스로 거의 네. 전환하려고 목전에 뒀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네. 매도세로 인해서 다시금 좀 매도 규모가 좀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업종별 수급으로 좀 한번 살펴보시면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쪽에 약 5조 6천억 정도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네. 그리고 조선 그리고 상사 자본재 요 세 개 업종에 유입된 자금만 하더라도 제가 지난 2달 동안 외국인들이 약 9조 원 정도 샀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 세 개 업종에만 들어간 자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네요. 네, 거의 한 8조 7천억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자금이 이쪽에 집중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매도 규모가 제법 많이 나온 데가 소프트웨어 업종인데 여기에 뭐 네이버라든지 네. 카카오와 관련한 카카오 그룹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8월 달에 좀 들어서면서 약간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지난 2달과 달리 7월 말에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 내용들도 있기도 네. 해요. 이 부분들이 약간 이제 주말 사이에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새 정부가 이 증시를 부양시키려고자 하는 이
취지와는 좀 달리 후퇴되는 내용들이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하는데, 아무튼 새 정부의 의지는 좀 더 명확해 보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 또는 이 증시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서 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이제 같이 병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분명히 좀 노이즈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 시키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부양 의지는 있는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주제가 한국 시장 상승의 공식이었어요. 그 공식에 대해서 이제 지금 보여드린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역시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그 외국인이 사는 반도체가 함께 어우러졌을 때 시장은 좀 오르는구나라는 결론을 갖게 되고, 일단 지금 보여드린 데이터는 7월 말까지의 데이터였어요. 맞습니다. 네. 8월 첫 번째 거래일에 사실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달랐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 주제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고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 나왔고 이 여파가 상당했어요. 노동통계국 국장은 또 해임이 되기도 했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땠는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FMC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FMC 회의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이제 파월 의장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현재 노동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준 같은 경우 물가 안정이라는 한 측면도 있기도 하지만 최대 고용이라고 하는 다른 목적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노동시장 내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어떻게 보면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실업률 데이터만 보더라도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4.2%로 이제 발표가 되긴 했지만 실제 소수점 둘째, 셋째 자리까지 한번 보면 4.248%거든요. 그러니까 4.25%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수치 자체가 왜 나왔느냐라고 보면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7월 고용 데이터가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미국의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발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째까지 발표합니다. 수정치를 내놓죠. 맞습니다. 그래서 수정치 데이터를 물론 이제 저희가 항상 헤드라인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첫 수치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좀 많이 이제 받기는 하지만 이 이후에 수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크게 두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이 좀 크게 관심을 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수정된 폭 자체가 꽤 컸기 때문에 상방이 아니라 하방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준비한 화면은 지금 미국의 노동통계국 BLS에서 나온 수정 데이터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중간에 보면 첫 번째 발표 대비 두 번째 수정치, 세 번째 수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 빨간색 박스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제 7월 데이터는 73,000건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 예상치 크게 하회했습니다. 11만 건 정도였죠. 하회를 크게 했고 그 전 6월과 5월 데이터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이 두 개 수치가 합쳐서 23만 건 이상 하향 조정이 됐다고 하는 거죠. 하향이 됐다. 하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원래는 있었던 일자리가 23만 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장 내에서 상당히 의아스럽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고용 데이터가 나오면 3개월 정도 텀이 아니라 이 3개월 정도 계속 이제 수정 데이터를 발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게 계속 이제 기업들한테 가서 조사를 서베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응답률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응답률을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고 데이터의 퀄리티도 더 높아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첫 번째 응답률 자체가 높지가 않아요. 첫 번째 응답률 자체가 과거 제가 팬데믹 시절만 보더라도 보면 대략 70% 내외였는데 요 근래에는 60%를 하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인즉슨 이게 첫 번째 응답률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제가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 이 응답률 자체가 높아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응답률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데이터의 질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상향이든 하향이든 이 수정된 폭 자체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과거의 흐름들을 보면 상향 조정보다는 하향 수정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하향 조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게 정부단이에요. 정부단 같은 경우가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잠시나마 도치, 즉 정부 효율성 부서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연방 공무원의 조정을 계속 주도했었죠. 이런
데이터들이 최근에 좀 반영이 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시장이 좀 내용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비단 이번에 이제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했지만 미국 노동 시장이 지속적으로 냉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미국의 구인 건수와 관련한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 시장의 수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구인 건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이제 저희가 구인 건수를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노동 통계국에서 나오는 구인 건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디드나 링크업과 같은 민간 기업에서 나온 것들이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대부분 다 회복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자리 한 개당 실직자 한 명당 일자리 개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는 1.0 수준까지. 그러니까 일자리 실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열린 게 한 개밖에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1.9 거의 2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기도 했었죠. 지금은 그만큼 노동시장이 상당히 냉각이 되어 있고 균형 수준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저희가 팬데믹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 간의 이제 불일치, 즉 노동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공급이 제한적일 때 어떻게 보면 임금 인상에 대한 압력도 꽤 높게 나타났었거든요. 임금 인상에 대한 압력도 꽤 높게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 수치 자체가 제로 수준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고 혹시나 지금 근로자들 같은 경우도 보면 혹시나 직장을 바꿀 때 이럴 때도 보면 임금 인상 없이 그냥 옮기는 경우도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뉴욕연에서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이게 이 수치 자체가 14%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노동시장의 냉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노동시장이 냉각이 되면 소득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후에 정부에서 가계에 지급하는 상당히 많은 보조금 수당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제외한 그러니까 실질적인 근로소득만 관련해서 한번 놓고 보면 지난 2달 연속 마이너스가 발생했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보면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 게 각 정부의 각종 보조금과 수당을 제외한 미국 내 개인들의 실질 개인 소득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2달 연속 마이너스 좀 기록하고 있고 이 같은 경우 2022년 하반기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앞서 보셨던 대로 소비에 대한 이런 패턴 같은 경우도 조금 하방 압력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이제 2분기 GDP 속보치가 사실 기대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만 그 변동성을 크게 줬던 순수출 요인을 제외하고 보면 소비단에서만 봤을 때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바 있고 지금 이제 고용 상황을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조금 더 뒷받침이 되는 느낌이네요. 고용 시장도 어찌됐든 조금씩 냉각되고 있다는 것 해서 개인들의 소득,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건 결국 또 소비와 GDP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 앞으로 이제 길게 시장을 보실 때는 좀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시점에서는 저희가 일단 7월 고용 보고서가 약간 꺾이는 이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면서 시장에 나타나는 분위기는 그러면 9월 FOMC 그럼 이제 8월은 잭슨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고 작년처럼 약간 B컷 그러니까 25bp 인하가 아니라 50bp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일부 의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외에는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돼 있어요. 팔란티어 실적이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이고요. 이외 AMD, 맥도날드, 쇼피파이와 일라이릴리, 폴로 랄프로렌 등의 실적 발표 이어질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국채 3년물, 10년물, 30년물까지 입찰 예정돼 있고요. 주말에는 중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라는 것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김석환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난주 폭염 이후에 또 이번 주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곳들이 있다고 하네요. 비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 고맙습니다.